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댈러스 여는 기업 활동지수는 전월 대비 급등한 수치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뉴욕이 백신 대상의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 또한 연방 부채 증가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일본의 BOJ 최근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은행 수요로 인해 진정될 것으로 전망이 보여진다라는 소식과 캐나다의 자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중단을 권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말 위험할지 아닐지는 시간이 답이겠죠.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92달러 정도의 기록이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주요국 봉쇄 강화에 따른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미국과 EU의 규제 기관이 스텔블코인 디지털 자산 관련 협력에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마이애미 고급 렌터카 업체가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소식이 나온 게 있고요. MLB에서 오클랜드 사장이 럭셔리 시즌권 판매로 얻은 비트코인 홀딩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가 내년 1분기에 POS를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보게 되면 지분증명 POS 도입의 마무리, 수수료 소각, 제로에 대한 근접한 발행, 풀 레이어 2를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캐시우드가 기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2.5에서 6.5% 할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캐시우드의 인베스트 대표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주최한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오픈시 NFT를 경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작품명은 무라카미 플라워로 0부터 10일까지 표정만 다른 꽃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카시는 웃고 있는 꽃의 그래픽에 새겨진 카이카이 키키로 유명을 하며 루이비통 등 패션계에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로브콜을 받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NFT 쪽에 대한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유명인들을 참여하게끔 계속 유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다 창업자가 에이다 토큰 가격 전망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적극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토큰 가격이 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즉 기본에 충실하겠고 개발자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좀 듣는 게 맞겠죠.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 나스닥 상장 검토 중 결정된 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4월 중에 당연히 조만간에 곧 상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나무도 이때다 하고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 대비보다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야 기존 대비보다 시가총액을 더 높게, 기업적 가치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에 대한 가치를 받을지는 코인베이스의 문을 좀 두드려 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빗썸은 또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뷰티의 메이투 CEO가 암호화폐 투자 금액 전체 회사 자산의 13%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의 중국의 게임업체 더나인이 올해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기 구매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굴기에 가뜩이나 씨가 말랐는데 더 구하기가 어렵겠죠. GMA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4월에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 4월의 분위기가 참 재밌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팔 지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보유한 고객은 결제 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법정화폐로 전환을 해서 결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XRP를 빼놨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소송권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캐스퍼 네트워크의 4월 1일 자정에 메인넷을 가동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만우절 시점 때 꼭 굳이 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문제나 또 그만큼에 대한 뭐 퍼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유의하시면서 좀 걸러 들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트론의 주간 보고서 중에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블록 높이가 2874만을 돌파했고 전체 네트워크 노드 수는 1350개 정도가 된다. 실시간 계정 수는 대략 요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두소는 80만 개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거래 건수는 17억 건 정도가 되고요. 이번 주 새로 추가된 건수는 2천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DApp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DApp의 개수는 173개 정도 되고 여기에서 최신 DApp 부분은 유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2만 1000명, 거래량은 14만 건, 그리고 요 정도가 기록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칠리즈 PLFL 토큰 발행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게 종합격투기 방송은 전 잘 안 봐서 얼만큼 인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스케일 홀딩 코인 비중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아주 보기 좋게 해놨죠. 표가 보게 되면은 쭉쭉쭉 알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클도 적절히 수익을 내기에는 좋은 부분이고 뭐 당연히 적절하게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비트와 이더만 좀 적절하게 유지만 해도 개수 모으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코베가 4월 중에 라이트코인에 대한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그 점도 잘 보시면서 보게 되면 또 충분한 수익을 또 가져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스텔라, USDC, 특히 USDC가 요새 활동 보폭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소식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움직임도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메타디오 현재까지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4년도 자산 선물 카드 출시, 전자지갑 출시, 자산거래소 출시, 코인블로그 설립,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 연구, 그리고 조폐공사 블록체인 기반 POC, 그리고 국민카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상용화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18년도 조폐공사 모바일 상품권 참여, 국민카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참여, 그리고 현대카드 블록체인 기반 SSO 구축, 신한카드 국민카드 포인트 전환 서비스 출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논란이 된 LH공사 블록체인 사업화 컨설팅 과제 선정, 부산 특구 사업자 선정, 우정사업본부 분상 아이디 기반 센터페이 출시 등등 여러 가지 있었고 작년에는 분산 아이디 기반 모바일 사원증 시스템 구축,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시민 안전 제보 앱 출시, 베트남 캄보디아 분산 아이디 플랫폼 서비스 진출, 남부 발전 블록체인 기반 풍력 발전 운영 보안 솔루션 구축, 마이키핀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과 올해 분산 아이디 기반 모바일 사원증 및 출입관리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마이키핀 얼라이언스와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노래방 음원만 4만 곡이라고 해가지고 썸싱은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란드엑스가 개발한 메인넷 기반으로 꾸준히 국내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미 JYP에 운영하는 소울커 카페에 설치된 오디션 스튜디오 썸싱의 비대면 오디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있고요. 애플 어플리케이션의 앱스토어에 오늘의 예배에 선정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헤데라가 코비드19 수혜주의 메인넷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탠다드뱅크 그룹의 아프리카 최초 헤데라 네트워크 노드를 구축하겠다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파트너십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LG전자, IBM, 구글, 뭐 스탠다드뱅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요. 31일 날 메인넷 런칭한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가 팔라 네트워크와 기술 협약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DeFi, DEX에 사용하기 위한 코인 패밀리의 360원 가치의 유동성을 폴카닷의 생태계에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브릿지된 첫 번째 자산이 될 거지만 이 프로젝트는 라이트, BK, 도지, 그리고 BSV 등 기타 비트코인과 롱테일 파생물에 포함한 비트코인 기본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블록체인 토큰과 함께 작동하도록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 스케줄 잠깐 4월달 거 미리 땡겨가지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이직이 4월 4일 에어드랍 스냅샷이 있고요. 엔진이 4월 6일 점프넷에 대한 출시 일정과 아이콘이 14일 출시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콘을 스테이킹 했었을 때 주는 조건의 에어드랍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 번쯤 직접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베를리 하드포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타 메인넷 예정이 21일자 있고요. 그리고 퀀텀이 30일 날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15번째 소각 일정이 있고요. 10번째는 넘어가고 11번째부터 18일, 12번째 7월 17일, 13번째 10월 20일, 14번째가 1월 21일 이렇게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BNB 타봐도 나쁘지는 않겠죠. 유니스왑도 5월 5일자 V3 메인넷 출시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